자, 안녕하십니까. 신호모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3맵의 관점에서 수기적인 요소의 원리를 설명을 해보자. 아마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오늘 좀 찍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과 오늘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체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치료적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근육학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해부 생리학적 관점으로 볼 것이냐. 자기가 공부한 범위만큼, 자기가 아는 범위만큼 인체를 바라보는 각도와 방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인 요소의 원리를 만들어내고 결과치를 만들어 놓는 수기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현장에서 오는 고객이 제일 불편하는 곳은 일단 세 군데 포인트입니다. 목과 어깨와 허리죠. 세 군데 포인트를 장부의 원리와 경락의 원리와 해부 생리학적 원리를 같이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 3맵의 개념은 머슬, 메리디안, 매뉴얼, 아나토미, 피지올로지라고 하는 다섯 가지 원리를 세 개의 지도적 요소로 만들어서 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목의 개념부터 한번 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의 개념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목의 중력선 안에 들어있는 정상적 각도를 보자. 정상적인 각도는, 목의 각도는, 자, 30에서부터 35도라. 1번부터 7번 뼈의 각도가 30에서부터 35도의 각도를 먼저 봐줘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이 각도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인체는 중력선 안에 들어와 있고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힘의 에너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게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일자목이나 거북목이나 목의 각도가 그 각도에 있지 않으면 몸은 불편하다라는 상황으로 연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복숭아뼈로 내려가는 전체적인 중력선을 먼저 보고 목에 연관되어 있는 논리적인 요소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구조적인 요소를 먼저 보게 되면 우리 두개골과 경추에 연결되는 부위를 잘 보게 되면요. 우리는 머릿속에 뇌가 들어있고요. 또 머리라고 구성되어 있는 이곳에는 많은 통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두개골과 연결되어지는 이 경추 부분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곳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조직이 더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고 금방추도 엉덩이에는 그람당 0.8개지만 목에는 그람당 32개 이상의 금방추를 가지고 설명되어지는 부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근육 자체도 다른 곳은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그런 곳이지만 이곳은 여러 겹이 딱딱하게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목의 가동성과 움직임과 또 어깨의 연관적 요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상경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1번과 2번 라인에 걸려있는 이 상경추 바로 위에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관되어집니다. 이 뇌관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미주신경이라는 거와 하나는 여러분하고 있는 연수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인체 전체적인 요소를 컨트롤해주는 부교감적 요소의 치료적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고 연수는 생명적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의 몸을 좋아지기 위해서 목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 보는 것은 목의 가동성과 각도를 보게 되고 움직임에서 통증을 찾게 됩니다.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 ROM의 가동성과 스피드라고 하는 움직임, ROM과 스피드, 그리고 이 통증을 얘기하죠. 세 가지입니다. ROM, 가동 범위, 두 번째 움직임의 속도감, 스피드, 세 번째는 통증을 얘기하는 페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목의 가동성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목 자체를 놓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기요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동성의 범위와 이거는 기본적 요소를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의 각도 범위 안에서 가동성이 살아난다는 걸 먼저 항상 기본적인 요소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먼저 고려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목이라는 것은 흉추랑 또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은 우리 몸에 부교감의 요소가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는 곳이죠. 우리 몸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움직여서 활동하는 에너지와 또 하나는 치유적 요소에서 다시 리셋시켜서 회복을 시키는 에너지가 두 개가 공존되어지는 것이 또 목과 흉추의 교차점에서 만나지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근육적으로 보게 될 때는
목에서 어깨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트라펜지우스라고 하는 이 승모근을 보게 되면 승모근을 옷걸이 근육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목부터 어깨 라인까지 연결되어지고 겉에서 외형적으로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승모근의 가운데는 백선 라인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 이 백선 라인의 그 안에 근 조직은 마치 뒤꿈치에 있는 그 근 조직과도 같다라고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무언가 차갑고 순환이 안 되고 고정되어져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과 어깨 움직임의 변화를 주려면 승모근 라인의 그곳에서 또 따뜻한 열을 주입을 시켜서 가동성의 움직임을 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기술을 쓰려고 합니다. 카이로프라틱, 추나, 수교법, 교정법 또는 여러 가지 괄사요법.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안의 것을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평가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분과 단백질과 여러 요소들의 유기화합물로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많은 통증을 일으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근골격 안에 또는 근조직 안에 수분의 부족도 상당히 크게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한다면 몸에다가 수분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수분과 연관되는 포인트들을 자극을 주면서 활동적 에너지를 놓아야 되죠. 최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수분이 공급되어지게끔 몸의 일상적인 요소와 섭생을 조절해 주는 게 맞습니다만 수기적인 요소에서 일단 끄집어 당겨서 쓸 수 있는 경락소 요소는 목과 연관되는 대표적인 경락은 위경락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근육과 통증과 혈액순환을 관여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락은 또 하나 간경락으로 또 귀결시킬 수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목에서 일어나는 목 쪽에 있는 근육근들은 위경락과 연관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놓고 보자는 거죠. 왜? 사실 목뿐만이 아닙니다. 어깨나 허리나 무릎도 위경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통증을 호소한다라고 얘기하면 근육과 통증과 혈액은 간경락의 요소를 가지게 된다. 경락적 요소를 전체적인 요소를 보고 해부학적 요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부학적 요소의 장부들을 보고 장부들을 케어한다는 요소로 가지 말고 경락의 흐름 중에서도 하나의 경락의 포인트를 잡고 경혈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위경락에서 대표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것은 여태라는 자리와 함곡이라는 자리를 보게 되자. 여태, 함곡. 그리고 간경락은 태돈이라는 자리와 피가 모이는 곳이라는 태충이라는 두 개의 자리를 놓고 포인트를 보자라는 거죠. 자, 현상적 요소를 보게 됩니다. 목에서 일어나는 질환은 염좌라는 질환이 있죠. 스프레인, 또 디스크라는 질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추증이라는 질환을 놓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목 자체의 가동성만에 문제가 있느냐, 팔로 그 증상이 내려가는 방사통이냐, 목 디스크는 아닌데 목 디스크 같이 증상이 나타나면서 무언가 골극이 어떤 조직을 자극을 하고 있느냐, 수술적인 요소를 요하느냐, 수기적으로 풀어줄 수 있거나 자세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몸 안에 수분과 여러 가지 돌려서 자연 치유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합당할 수 있는 테크닉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을 돌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돌리기 위해서는 혈액의 순환과 연관될 수 있는 마사지적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근육 마사지 개념으로 들어가고 전체 네트워크처럼 그물이 얽혀져 있는 인체 조직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막 마사지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보자마자 무조건 심층의 근육을 자극해주는 그런 근육 마사지에 들어가지 않죠. 머릿속에는 혈액순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처음에는 무엇부터 들어가자면 근막을 자극을 주면서 가동성을 활용해보고 또 클라이언트에게 묻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극을 주었을 때나 지금 자극을 주었을 때 가동성과 통증은 현격히 줄었습니까? 라고 또 한번 물어봐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직업은 고객에게 계속 문진을 통해서 고객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조금 전보다 통증이 덜하십니까? 조금보다 가동성이 살아났습니까? 조금 전보다 몸의 움직임이 활발할 수 있도록 편안해졌습니까?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각도적 요소와 여기에서도 반드시 건드려주거나 치료해줄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했던 위경락, 간경락을 생각하려고 했고
두 번째, 목의 각도를 생각하라고 했고, 세 번째, 가동성과 움직임 중에서 통증과 스피드를 생각을 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 어디를 치료할래? 어떤 곳을 자극을 줄래? 그리고 어떤 곳을 공략을 해서 전체적인 곳을 움직임을 잡을래? 라는 거죠. 내가 하나를 잡아서 전체를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자는 겁니다. 목에는 하나의 포인트 요소가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심적 요소를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내면 그 조직이 와해가 되듯이 우리 몸에도 한 포인트의 요소에서 과도하게 집중되어지는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과도하게 걸리는 것은 정점인 자리는 경추 4번과 경추 5번과 6번 라인에서 인체 모든 것이 편중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적 포인트를 한 자리로 얘기한다면 경추 5번을 그 포인트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경추 5번이라는 자리를 봅니다. 제가 간이라는 자리, 위라는 자리, 그 다음에 ROM, 스피드, 페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뇌간, 연수라는 자리까지 언급했고 흐름에 대한 얘기가 됐고 수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매뉴얼을 하는 입장에서 3맵의 관점에서 손으로 몸을 자극을 주고 만질 때 첫 번째 팔페이션, 접지 않은 그 자리가 당신의 모든 테크닉을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만질래? 어디부터 손을 해볼래? 당신은 무엇을 먼저 체크할래? 어떤 것부터 좋아지게 해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될래? 하위 레벨의 것은 상위 레벨을 건드려서 모든 게 한 번에 좋아지게 하는 것이냐? 하나씩 하나씩 블럭 깨듯이 올라가서 전체를 좋아지게 할 것이냐? 사실은 어리석을 수도 있겠지만 한 군데의 포인트를 잡아서 전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경추 5번입니다. 경추 5번은 어떻게 잡을 거냐? 경추 5번뼈를 어떻게 자극을 주면은 한 번에 잡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먼저 극돌기를 잡아보고 좌우의 가동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극돌기를 만져봤을 때 그 극돌기 부분은 대부분의 뼈가 돌출되어지거나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근육의 기시점 또는 근막과 여러 조직들이 붙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경추 5번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 통감을 느낀다면 지금 5번에 많은 무리적 요소가 걸려져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정상 각도가 아닌 각도에서 경추 5번의 역할을 다른 부위의 뼈들이 할 수가 있다. 자, 정상적인 각도에서 30에서 35도가 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5번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일자목이 되거나 리버스넥, 거북목이 됐을 때는 5번의 역할이 엉뚱하게도 4번이나 6번이나 3번으로도 바뀔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뼈들의 각도들을 잡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육을 조절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기량과 균형이죠. 자, 목 쪽에서는 앞쪽에서는 흉쇄돌근하고 사각근이 그 힘의 균형을 잡고 있고 뒤쪽에서는 두판상근이 그 힘의 균형적 요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경추 5번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두판상근, 흉쇄돌근, 사각근의 균형적 요소와 그 느낌의 가동성을 체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나 어저스트먼트를 해서 교정을 할 거야. 나 당겨서 견인을 할 거야. 나 마사지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법이 병행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도 단순할 수 있겠지만 5번을 풀어주고 근막을 풀어주고 그 가동성의 범위에서 약간의 저항 운동을 줍니다. 저항 운동을 주게 되면 목의 각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과 연관되어져 있는 잡고 있는 그 근막의 요소를 풀어줘야 되죠.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몸이 있다. 그러면 이 목이라는 부분을 잡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모상건막이다. 모상건막이 연관될 수도 있죠. 또 이쪽에 보게 되면 교근이라고 하는 얼굴의 근육 또한 연관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양쪽 어깨를 보게 되면 견정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견정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깨에 있는 우물이죠. 피가 모여서 상지로 혈액을 연관시킬 수 있는 견정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등 쪽으로 넘어가면 승모근과 연관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목의 그 길이가 연관될 수 있는 것은 흉추 12번까지 연관되어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승모근이 그 붙어있는 흉추 12번까지 연관되어진다라고 정리를 하고, 앞쪽에는 이 목의 포인트가 잡힐 수 있는 곳은 단중이라는 자리 또는 전중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다 손을 딱 대면 새치 위에 자궁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에서 쇄골의 결분 라인과 자궁에서 가서 딱 만나는 요 중심적 포인트도 하나의 목을 잡고 있는 포인트고요.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오구돌기 또한 그 목을 잡고 있는 중심적 포인트를 잡고 있는 연결골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풀어줘야 될 포인트는 사실은 모상건막입니다. 우리가 두개골의 이쪽에 있는 관상봉합과 뒤로 넘어가는 시상봉합과 뒤쪽으로 이렇게 시옷자로 벌어지는 남다봉합 또는 한글로는 시옷봉합이라고 합니다. 이 두개골의 움직임과 뇌척수의 흐름 또한 목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기를 하다 보면 통합적인 요소를 보게 됩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통합적인 요소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목을 풀어준다, 어깨를 풀어준다, 허리를 풀어준다, 또는 어깨의 가동성을 좋아지게 한다는 전체적인 요소는 모든 장부들의 조화로움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죠. 장부들의 조화로움은 결국 뭐다? 횡격막의 움직임이고, 횡격막의 움직임 자체는 뭡니까? 결국 뇌척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전체적인 요소의 장부들의 균형과 조화로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드시 보고 생각해줘야 될 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당신들의 입에서 계속 이게 반복해서 나와서 목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본인의 것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요소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테크닉이 좋은 거 의미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테크닉이 어떤 논리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깨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 합니다. 어깨에 대한 얘기가 어깨 관리를 잘하는 자, 수기세기의 1인자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어깨는 어깨 자체로 평가되어질 때가 참 많지만, 어깨는 현상적 요소를 드러내는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어깨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소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맞습니다. 어깨 자체로 봐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의 흐름의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내려가는 줄기로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호르몬의 밸런스랑도 연관되어지고, 네 번째는 내장기의 기운적 요소랑도 연관되어지죠. 근데 다섯 번째가 제일 복잡합니다. 목의 문제와 어깨의 문제와 장부의 문제가 얽혀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경우의 수를 두고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고객이 여러분들 찾아올 때는요, 대부분의 상황이 몇 가지가 얽혔을 때 옵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 질환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오지 않는다. 일단은 어깨가 아파서 혼자 하면 파스도 붙여보고 혼자 주물러도 보다가 그래도 안 되다가 중복되어지는 어떤 시점에 여러분들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아마 병원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아프네? 며칠 번져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찾는 원인이죠. 그래서 어깨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는 임상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는 오십견의 개념으로 팔의 가동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움직임은 있는데 어느 정도의 통증을 감수하면서 움직여지는 결리는 계통의 증상이죠. 상해로 인해서 다치는 그런 질환 말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오십견 개념으로 일정한 각도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저랑 오늘 단순하게 신원범식의 생각을 좀 주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제 사견이 들어가고 제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원범의 생각을 일부 가져다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할 수 있는 곳에다 얹어놓고 제 말이 일부 도움이 되는 건 쓰시고 아니면 버려버리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부분의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50 전후로 오는 질환이 제일 많죠. 평생 몸을 많이 씁니다. 열심히 팔을 쓰고 또 팔은 팔의 자체만의 역할 말고도 양쪽의 움직임은 뇌혈관의 혈액순환과 전체의 조율과 몸의 균형에도 영향을 잡죠. 자, 고개사가 어떤 줄에다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외줄로. 그럴 때 꼭 팔을 양쪽으로 벌려서 몸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는 이 팔을 벌리지 않아도 이 몸 자체가 양쪽 어깨가 센서적으로 균형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허리나 엉치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가 엉덩이 부분에 노들 같은 게 잡혀서 균형을 잡아주는데 어깨의 균형적 요소는 몸 안에 전체적인 순환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통증이 옵니다. 통증이 왔다는 것은 내가 그쪽 팔을 하나를 쓰지 못한다. 자, 제가 만약에 이제 외줄을 타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 어깨가 오십견이 와서 팔을 벌리지 못합니다. 저는 이쪽 팔 하나만 가지고 몸의 균형을 잡고 가야 될 때는 이제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팔이라는 것은 통증과 몸의 균형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8대 키워드 중에서 균형이라는 단어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조화로움입니다. 내가 발목이 삐었다는 그 자체, 무릎이 약하다는 것, 골반이 틀어졌다는 것, 이거는 균형의 일부분입니다. 모든 장부들과 호흡과 숨, 모든 조화로움이 균형이죠.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공을 몰고 몸의 균형적 요소를 유지해가면서 스피드를 활용해서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와서 팔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몸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균형이 깨졌다는 것은요, 어깨의 균형이 아니라 장부들의 움직임도 일정하게 자기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와 모틸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흐름,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고 또 혈액의 흐름도 있습니다. 팔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일정하게 강물이 흘러가듯이 혈액도 흐름이 유지가 되겠죠. 모세혈관도. 근데 이쪽 팔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세게 불어주는 바람이 없듯이, 이쪽에서 파도가 쳐주는 게 없듯이 이쪽에서 순환의 흐름이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십견이나 팔의 가동성이 일정 기간 오랫동안 가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몸 안에 장부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만성질환일수록. 그러면 이분을 빨리 이 가동성의 요소를 살려서 원래 장부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느낌과 전체적인 기능적 요소를 살려주는 요소로 가야 되면 통증을 해결해주고 가동성을 살려주고 운동성을 살려줘야 된다. 단순히 어깨가 머리로 피를 올려요, 또 등 쪽으로 올려서 내가 가동성을 주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이라는 단어 속에서 숨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깨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면 어깨의 메이저 근육하고 어깨의 코어 근육 두 개를 먼저 나눠보자라고 봅니다. 메이저는 핵심이죠. 메이저 요소를 제가 첫 번째 잡는 게 대흉근, 그리고 광배근, 그리고 대원근을 메이저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근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 하근을 코어 근육으로 놉니다. 코어라는 뜻은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머지 요소의 인체의 모든 하다못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까지 우리 어깨 움직임의 보조 근육입니다. 자, 다시 얘기했습니다. 메이저와 코어를 제외한 인체의 650개 나머지 모든 근육은 어깨 움직임의 보조 근육이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 움직임은 한사 협력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근육적 요소를 갖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가장 큰 얘기가 우리 인체 근육은 한 개다. 단 650개의 주머니를 따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표현했었죠. 인체 근육은 하나다라고 정리를 내려놓고 주머니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깨라고 표현되는 것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죠. 자, 견갑 상하관절의 여기가 어깨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어깨입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도 어깨고 여기도 어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고객들이 어깨가 아파요라고 올 때는 견갑 상완관절을 잡고 오죠.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근의 포인트고 로테이트 커프라고 하는 회전근개 근육의 근막들이 붙는 그 라인의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가 아파요라고 찾아올 때는 요 라인에 잡게 되고 그 근육의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힘의 논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근육이 극상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극상근을 먼저 체크합니다. 어깨가 아파요라고 얘기하면 극상근이 과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극상와라는 포인트하고 중삼각근에 있는 견우라는 포인트를 먼저 체크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쪽 어깨에 과열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열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 이 포인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치료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부터 저랑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막을 또는 근육을, 심층 근육을 또 심층근막을 보겠지만 포인트, 막혀 있거나 어디 얽혀 있는 그 그물에 그 고리를 먼저 풀어서 해결해 주자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말로 먼저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돌. 천돌이라는 자리죠. 천돌 라인에서도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천돌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의 면을 비빕니다. 자, 천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천돌에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천돌면을 비비죠. 왼쪽이면 눌러서 왼쪽 면에 천돌을 자극을 줍니다. 두 번째, 여기에 있는 흉골과 쇄골이 만나는 흉쇄관절, 빗장표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두 개를 봐라. 쇄골과 견갑골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쇄골과 견갑골의 움직임이 어깨의 움직임을 거꾸로 유치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답을 못 찾으면 문제 풀이 과정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면 정답을 먼저 보고 거꾸로 유치해 나가야 됩니다. 정답은 쇄골뼈와 견갑골의 움직임이고 그 움직임에는 관절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쇄골과 흉골이 만나는 요 흉쇄관절. 자, 쭉 쇄골이 갑니다. 쇄골이 가서 견갑골과 만납니다. 여기는 견갑골이 크니까 먼저 이름을 붙이고 쇄골, 견쇄관절. 자, 요게 붙는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또 내려가게 되면 이 쇄골을 버텨주는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요거를 쇄골하근이라 부릅니다. 쇄골하근. 그리고 요 위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연결되어지는 것 중에서 견갑골의 뒷면에 이렇게 연결돼서 목에 횡돌기랑 연결되는 요 근육을 우리가 견갑거근이라 합니다. 네바토스카플라. 견갑거근의 지배적 신경은 견갑배신경이죠.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고 이 뿌리가 경추 5번입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경추 5번과 사각근을 설명했습니다. 경추 5번과 사각근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또 견정이라는 부분을 풀어주고 목이 아플 때처럼 똑같이 오구돌기와 이 연관될 수 있는 어깨 주변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메이저 근육이 붙는 자리가 있죠. 대흉근, 광배근, 대원근이 붙는 일명 신교수식 발음으로 까마귀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포인트를 풀어줍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면 견중이라는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고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능형근과 연관되어지고요. 사실 고황 부분에 통증이 올 정도로 어깨가 굳어 있으면 심장의 기능적 요소의 가동성에도 문제가 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장에다가 EKG, 어떤 심전도를 해가지고 보는 그런 수치를 찾는 게 아닙니다. 기능적 요소에서 가동성의 활동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결국 능형근의 움직임은 고황통과도 연관되어지고 고황통은 심장의 가동성과도 움직임과 연관된다. 심장은 횡격막에 붙어져 있고 그 움직임과 가동성이 연관되어지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는 것은 결국 고황에도 연관되어지고 이제 그 옆쪽으로 가게 됩니다. 견갑골 옆쪽으로 가게 되면 가운데 천종이라는 자리가 있게 됩니다. 천종이라는 포인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요한 자리가 있죠.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이 나와는 소원근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이제 진짜 중요한 자리 중에 견갑골 하강 라인을 뜯어서 풀어줘야 됩니다. 사실 말씀을 미리 드렸듯이 어깨가 아프다고 할 때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눈여겨보세요라고 했죠. 그거는 쇄골뼈와 견갑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얹으면 두개골의 움직임, 목의 움직임도 거기 봐야 됩니다. 목 쪽의 움직임과 쇄골의 움직임과 그리고 견갑골의 움직임이 조화로움의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어깨만을 얘기할 때는 쇄골뼈와 쇄골뼈와 삼각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견갑골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삼각편대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보면 목 쪽과 두개골의 움직임과 그리고 견갑골과 쇄골뼈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동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쇄골, 견갑 하근을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모든 연관되는 그 포인트는 어디다? 경추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대부분의 어깨 질환은요, 유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이가 들어서 오는 그 어깨 질환은 유착이 돼서 오죠. 그러나 운동선수들, 공을 던지거나 다치는 사람들은 빠지는 아탈구조 요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탈구조 요소를 우리가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가 만나는 질환은 유착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늘려주고 벌려주고 뜯어주는 개념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가끔 헷갈리는 단어가 상완이두근 건염이라는 단어와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또 다른 질환적 요소를 같이 병행돼져서 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의 가동성과 움직임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 부분의 통증적 요소도 전체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경락사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깨 움직임도 수분의 영향과 안의 가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경락을 통한 자극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근육과 혈액과 통증을 주관하는 것은 또 간경락이기도 하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균형이란 단어를 갖게 되고 내가 외주를 섰을 때 이 팔의 움직임은 나의 균형적 요소다라는 거죠. 두 팔이 열려서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가 한쪽 날개가 없으면 이 비행기는 추락을 합니다. 우리가 한쪽 팔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 팔은 전체 몸의 장부들의 균형과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풀어준다는 것은 뇌혈관 혈액순환과 더불어 몸 안의 균형과 장부들의 그 움직임과 가동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강압적으로 풀 것이냐? 아닙니다. 발에 있는 혈자리 중에서 방광경락의 지음이라는 자리, 지음이라는 자리를 자극을 줘서 어깨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위경락의 여태와 함곡이라는 자극을 줘서 수분의 공급을 주고, 또 쇄골뼈를 풀고 쇄골하고는 풀고, 그 다음에 견갑골을 부착되어 있는 부분은 유착을 뜯어주면서 가동성을 만들어주면 어깨의 움직임은 좋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서 중요한 히든 테라피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들에게 발현될 수 있는 질환으로 우리들에게 대부분에 오는 고객은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의 여성분들이 오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황혼의 시기를 끝나고 이제 몸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이제 다시 갱신해서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때 몸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출산력이 끝나고 이제는 생리의 모든 작용이 끝나고 나서 자궁의 혈액순환 일정하게 완전하게 문은 닫을 수 없지만 일정한 양의 일정한 혈액이 계속 흘러서 생리적 요소를 가지고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균형적 요소가 깨지게 되면 밸런스가 깨지게 되죠. 요거랑 연관될 수 있는 것이 앞쪽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 어깨 질환한 것도 연관되는 거죠. 대퇴근막 장근하고 서해 삼각인대 라인과 엉덩이에 있는 부분에 팔요혈 라인, 여기 천장관절 라인도 어깨의 가동성과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곳 하나도 쉽게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를 보고 보는 거죠. 오른쪽의 어깨는 대부분의 어깨 질환 자체로만 봐도 무난하지만 왼쪽 어깨의 질환은 순환계와 혈액순환과 호르몬의 밸런스와 균형과의 관계도 한 번쯤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장을 하나를 남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세월이 흘렀더니 본인의 몸이 한쪽으로 틀어진다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해도 한쪽으로만 몸이 틀어져서 가더라. 그리고 몸의 균형이 자꾸 한쪽으로 가더라. 우리 몸에서는요, 일정하게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어떤 그 요소들이 균형적 요소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밸런스를 잡는 여러 가지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서 균형을 잡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런 균형과 연관되는 그 우리 몸의 장부는 비장입니다. 비경락이죠.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몸의 균형이 틀어질 때 또한 눈여겨봐줘야 될 경락은 비경락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는 어깨를 이해하게 되면 견갑골을 중심으로 해서 승모근부터 해서 전거근부터 해서 어깨 모든 근육은 어깨 움직임에 가장 영향을 줍니다. 오십견이라는 질환은 50을 전후로 해서 호르몬의 밸런스 때문에 오는 유착성 관절 낙름이랍니다.
저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이 질환을 가장 슬기롭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몸의 조화로움을 만들어주고 흐름을 좋아지게 해주는 거죠. 일정한 부분에 강력한 압력적 요소의 치료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의 가동성, 어깨의 가동성, 혈액순환, 그리고 골반의 움직임, 근막의 꼬임, 그 다음에 장부들의 조화로움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깨 치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허리에 관한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허리.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디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고 어디 부분을 케어하면 빨리 좋아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나는 왜 신교수처럼 하는데 안 되나요? 라고 봅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분석의 차이입니다. 테크닉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저랑 여러분들의 차이는 저는 오랜 시간을 고민했었던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분석을 잘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분석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을 하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고객이 얘기하는 그 자리가 진짜 해결할 자리가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허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요소적 요소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적 요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 부분은 주로 4번과 5번 라인의 문제 또는 5번과 S1에서 문제가 주로 일어납니다. 여기가 호발이라는 단어는 자주 빈발하는 부위죠. 어떤 질환? 허리의 질환입니다. 허리의 질환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디스크죠. 두 번째,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염좌라는 부분이 있고, 자, 염좌로 여러분들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디스크. 세 번째로 많이 오는 것이 스테노시스.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이 협착되는 것이 요 세 가지 질환으로 좀 보겠습니다. 물론 복잡한 얘기는 많습니다. 전방전이증, 분리증, 또 척추증도 있고요. 또 강직성 척추염도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요소에서는 한요통, 좌석요통, 어혈요통, 신호요통, 식정요통, 신호요통 등등의 요통의 병명적 요소가 불리는 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의학적 병명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제가 제 생각을 얹어본다면은 이 디스크가 오거나 염좌가 올 때는 단순히 외적인 요소 말고도 장부들의 어떤 요소가 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가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장부들의 기력과 에너지도 일부 영향을 받아서 그것도 된다. 또 하나는 몸에 차가운 기운이 왔을 때 차가운 기운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몸의 습기나 습한 기운의 에너지로도 허리에 증상이 올 수 있는 습여통의 개념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몸의 기력의 문제가 와서 올 수 있는 기적인 요소는 신호요통계통도 허리랑 연관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적인 요소를 보게 됩니다. 자,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저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요추 3번의 디스크는 허벅지가 얇아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요추 4번과 5번의 디스크는 발목에 힘이 빠져요.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져야죠. 그리고 요추 5번과 1007번 S1의 디스크는 문제는 종아리가 얇아져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할 거냐는 거죠. 어디를 먼저 만져볼 것이냐. 자, 제가 단언컨대 신 교수의 비법이라 얘기하고 신 교수의 생각이라고 얘기할게요. 100% 맞다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만지는 게 아닙니다. 두 군데 포인트입니다. 오늘 비법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 허리가 아프면 왼쪽에 있는 장요근을 봐라. 두 번째, 천장관절을 봐라. 자, 이게 비법입니다. 사실은. 자, 지금 말하는 오늘의 질환은 요 세 가지적 질환에다가, 좀 심도 깊은 질환들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자, 허리가 아픈 사람들에게는 라면의 스프처럼 갑자기 맛을 낼 수 없으면 라면 스프를 뿌려놓으면 됐듯이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호소를 할 때는 머릿속에 두 가지만 생각해라. 나는 저 사람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장요근을 자극을 줄 것이고 소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분의 천장관절을 푼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허리 만지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죠? 허리가 아프다는데 왜 허리를 만지지 말라 그럴까, 신 교수가? 허리를 만졌을 때 여러분들은 득보다 실이 많다. 허리를 어떻게 만질 거라는 거죠. 요방형근,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바지가 끌려요.
잠잘 때 허리가 아파요? 돌아눕지 못해요. 다 좋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요방형근이 12번째 늑골과 그 다음에 횡돌기와 장골에 붙어있는 얘를 어떻게 풀 거지 하는 거죠. 그리고 12번째 늑골 라인을 풀게 되면 늑골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 12번째 늑골은 또 횡격막과 또 연관돼서 근막이 연관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만질 수 있는 포인트는 사실 요추 4번과 5번 라인의 장골과 그 S1이 만나는 포인트를 자극을 줘야 되는데 거기를 자극을 주다가 득보다 실이 많다. 왜? 근육의 과도한 풀림은 오히려 걸어 들어오셨던 분들이 걸어 나가지 못하더라. 그러나 배에 있는 소장과 장요근을 풀어줘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자극을 주게 됩니다. 왼쪽에 장요근을 자극을 주고 소장을 자극을 주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자극을 줘야 되냐면 복압이라는 압력적 요소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배의 압력. 우리도 배의 압력을 조절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오래전에 임상적인 요소들이 좀 더 체계적이지 않을 때는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 무조건 윗몸 일으키기를 시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복근이 허리를 낫게 한다. 윗몸. 근데 지금은 이제는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 절대로 윗몸 일으키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압력적 요소와 이 복압이 언밸런스하게 작용해서 오히려 척추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배에다가 등척성 운동 개념과 저항성 운동의 개념으로 배의 압력적 요소만 조절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급성으로 왔을 경우에는 빨리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그만큼의 시간적 요소가 필요한데 급성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그 원인 부분을 해결해주면 바로 해결되는 건데 이 만성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자극을 준다고 다리 저림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근력의 양이 이미 발에 작용을 해서 허벅지가 얇아지고 종아리가 얇아지거나 발목에 힘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의 근력적 요소를 먼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배의 압력을 조절하고 그리고 호흡을 조정시키면서 제가 너브, 머슬, 블러드라는 단어를 써서 전체적인 소통의 흐름을 좋아지게 한다는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말초의 기능적 요소가 문제가 갖고 다리가 저린데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초 부분을 자극을 줄 수 있는 마사지 요법과 운동성을 줘서 상지의 신경줄기가 하지에 저 멀리서 일어나는 것을 계속 느껴주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배의 압력 조절을 해줘서 통증이 유발될 때 뇌에서 인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뇌가 통증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그 통증을 없애고 싶은 욕구로 약에 의존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정량의 통증은 뇌에 전달되어지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몸에서는 방어적 요소와 치료적 요소가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요소가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질 것이냐? 자, 봅니다.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팔요혈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뼈가, 척추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라인이 4번 뼈죠. 요추 4번입니다. 5번입니다. 그러면 4번과 5번의 허리 포인트는 요 라인이, 요 뒷모습이죠. 여기가 허리 치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은 늑골이 이렇게 있고 횡돌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붙는 요 근육. 요 요방형근의 어떤 치료적 요소에다가 자꾸 가중치를 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방형근을 자극을 주려면 밑에 라인에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복부에 왔을 때는 우리가 이 소장이 위장이라는 것이 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 시작되는 것이 분문이고 위가 끝나는 것이 유문인데 유문 라인의 소장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장의 움직임과 소장의 움직임은 위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위장의 움직임은 횡격막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횡격막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의 움직임은 이코르 위장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성요통이 오거나 급성으로 오게 되는 경우는 이 경우도 또한 어디를 자극줘야 된다? 위경락을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적 요소는 간경락을 통해서 잡아줘야 되는 요소가 하게 되죠. 제 영상 중에서 허리가 아프신 분에게 제가 함곡을 자극을 줘서 바로 일으키는 영상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요소는 배에 있는 복압을 조절하고
요방형근을 케어하고 장요근을 케어해야 되는데 의외로 위경락에 있는 경락을 통해서 허리의 증상을 잡아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체는 하나의 유기적 요소에서 조화로움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의 포인트가 전체의 포인트를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왔을 때는 첫 번째 먼저 생각하는 것은 통증은 무조건 간경락이다. 그러나 소장의 움직임과 복압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극을 줄 때는 위경락에 자극을 주고 위장의 움직임이 그 허리와 척추에도 수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경락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틀어졌다 칩시다. 방향성을 잃거나 이렇게 틀어져서 왔다 칩시다. 이렇게 틀어졌을 때는요, 비경락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비경락적 요소를 체크하고 비경락의 케어를 해줄 수 있어야지 위경락의 토의 에너지가 조화로움을 이룹니다. 이 조화로움을 이룰 때 간경락을 자극적 요소에서 조화로움을 이루면 몸에서는 소통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무리하게 강한 압력을 주거나 무리하게 허리 주변을 강하게 풀어주면 힘의 균형이 풀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걸어 들어오셨던 분들이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릴렉스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죠. 사실은 그럴 때 몸이 사실 좋아진 걸 수도 있습니다만 윌리엄 엑서사이즈 또는 맥켄지 운동법을 통해서 등척성 운동을 시켜가면서 다시 그 사람을 두 발로 땅을 디디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환자들에게는 급성기, 아주 초창기의 급성기에는 답은 레스트입니다. 휴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객은 그 단계가 넘어가신 고객들이 찾아옵니다. 그 고객들에게 가장 필요한 테크닉은 뭐냐면 액션입니다.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액션이 아니고요. 호흡을 길게 하며 복식호흡을 하면서 움직여줘야 몸에서 순환기저 요소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요. 장부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을 흔들게 움직이세요. 다리를 들면서 움직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전체적인 조합과 균형을 일으켜 설명하는 거죠. 제가 어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양쪽 팔의 움직임은 결국 전체 혈액순환이요. 몸의 균형적 밸런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도 골반의 움직임은 골반 각도의 움직임은 전체의 조화로움을 얘기하게 됩니다. 척추를 이해한다는 것은 전체 기동적 요소에서 받아낼 수 있는 그 양동이적 요소를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 허리 질환, 디스크, 또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연이증, 분리증, 염자나 한의학적으로 좌석요통, 한요통, 어혈요통, 습요통, 신호요통, 기요통, 식정요통, 담음요통 등등의 설명되어진 모든 것들을 가만히 통합해보면 질환적 요소의 외적인 요소보다 장부들의 조화와 몸 안의 냉온의 관계도 연관되어지는 거죠. 허리가 아플 때는 배에서 장요근을 케어하고요. 배에서 장요근, 허리에서는 요방형근인데 이 장요근에는 소장이 얹어지기 때문에 허리에서는 광배근과 하후거근이 같이 동조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기랑이라 하죠. 그래서 두 발로 디뎌서 허리에 손을 대고 일정한 다리의 각도를 충분히 들어가면서 걸어주시면서 몸의 기능적 요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엎혀 들어오신 고객과 그래도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움직이는 고객은 그 예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고객은 걸으시는 게 맞다. 두 번째, 너무 푹신하거나 뭔가 너무 몸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세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허리가 아프실 때는 뇌의 그 통증이 유지가 돼야 되고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 아플 때는 딱딱하게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답이고요. 불편하면 모포나 베개를 엉치 밑에다 넣어서 그 유지적 각도를 유지하고 불편함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따뜻해야 됩니다. 흉요근막에 따뜻한 열이 들어가면서 허리를 시간적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썼던 말을 상당히 많이 인용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칼로 목을 자릅니까?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인두로 목을 찢습니까? 디스크도 감기와 같습니다. 감기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세월과 시간과의 싸움이죠. 디스크 환자들 참 많이 임상에서 봤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디스크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환자의 100% 의지가 얹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절대 강요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은 고객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나는 수술하지 않고 선생님을 만나서 케어받아서 낫겠습니다라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과정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견디지 못하면 그 통증의 양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통증은요 계속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한 번에 화살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통증의 화살표는 물론 우상향으로 가면서도 계속 좋았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 반복되어지는 이 접점에 점점을 잡더니 결국 좋아지더라는 거죠. 어떤 날은 너무 좋았고 어떤 날은 너무 아프다는 것을 반복해가면서 결국 전체적인 요소는 좋아져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면 우리 몸은 반드시 살려고 합니다. 설령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몸은 쉽게 허락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고 소변 한 방울 배출할 수 있으면 몸은 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이 테크닉, 이 말씀을 쪽쭉 종이다 적어서 한번 되뇌어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드린 원리만 정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테크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간해서 공부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은 현란한 테크닉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원리가 되면 여러분들의 작은 테크닉도 고객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뭐냐면 그 클라이언트의 마음이 확신의 에너지가 스스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확신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주면 안 됩니다. 왜? 나중에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확신의 에너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몸이 좋아지는 가장 큰 원리입니다. 수기요법 잘하는 거는요, 나 자신 케어해주는 이 당사자가 고객을 좋아지겠다는 확신과 경험치를 가지고 고객의 에너지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병에 대한 이해와 경락의 흐름과 근육에 대한 이해와 해부상리학적 요소가 전체의 조화로움이 본인 머릿속에서 조화롭게 나와야 되고 또 당신의 말이 클라이언트 가슴에서 확신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확신은 심어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다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허리 또한 모든 질환의 일부이기도 하고 전체 질환이기도 합니다. 내 발끝에 가시가 꼭 찔려 있으면 나에게는 응급 상황입니다. 남에게 피가 나거나 팔이 절단되는 것도 응급이지만 모든 사람은 내 발등에 발가락에 발틈의 가시 또한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객의 고통이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를 합니다. 나 어저께 허리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 라고 하는 그 표현과 내가 오늘 너무 아파서 진짜 확 죽어버리고 싶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극치의 최대치로 표현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허리 아파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고 싶다는 욕구의 에너지가 살고 싶다는 욕구의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지식의 양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